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정확하게 11월 20일부터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게 이제 44,000원, 46,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대단하죠? 지금 시간의 종가가 112,200원이에요. 왜 오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정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한 가지 부류는 무조건 사면 안 된다, 거품이다. 아니,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의 2023년 상반기에 그 묻지마 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묻지마 투자는 2020년도에 배터리 3사에 350에서 500% 올라온 거는 그거는 테슬라에 연동돼서의 흐름이고 묻지마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랠리는 LG엔솔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면서의 그 수급 논리의 강세, 그런 내용이었고, 23년도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배터리 3사도 아니고 또 의미 있는 종목도 아닌 말 같지도 않은, 우리도 그 수익을 냈지만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에 묻지마 폭등이 나온 거죠. 나머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 수익률에 못 미쳐요.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에 좀 그 수준 정도 되나? 올 저점 대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못 사게 하는 부류가 있고, 무조건 매수해라는 또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매수하라는 애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경우도 고점에서 밀리면 기술적 분석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남의 거 훔쳐다가 지 거 있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도 누가 봐도 다 매도 신호인데도 매도를 안 해. 끝까지 우겨. 그래가지고 다 이 시장 참여자를 다 쪽박차고 말아먹게 하고 타이에 의해서 시장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게 그런 맹신자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뭐 펀드멘털 핑계대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걔는 기술적 분석 못하는 애고, 기본적 분석은 핑계만 대고, 기본적 분석 핑계만 대고, 그런 애들이 또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해서 실적이 없는 종목, 원래 PER이 3배에서 5배 움직이는 뭐 철강 이런 걸 뭐 붙들고 있는 애들. 그러면 최소한 폭락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아이 그래도 뭐 방어됐죠. 시장 개판인데, 시장이 왜 개판이야? 이렇게 좋은 장이. 그리고 무조건 몰빵하라는 친구들은 기본적 분석도 못해, 기술적 분석 아예 못해. 남이 죽거나 말거나 지만 돈 벌으면 돼. 그냥 몰빵시켜. 그래, 케이블 경제TV의 전문가 윤정두를 비롯해서. 근데 윤정두는 그렇게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박준혁이처럼 지 책 팔아먹고, 선대인처럼 지 클릭수 높여서 지들은 수익을 내면서도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머니만 빨아먹는 거죠. 그 친구들은. 선대인 씨는 뭐 저보다 뭐 나이가 조금 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못된 사람들이지. 윤정두는요, 예전부터의 기준에 기본적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저평가가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위메이드, 리노공업, HPSB 전부 다. 이건 저평가가 아니에요. 다 소부장 쪽 우리가 좋아하지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걸 말씀드려놔야 나중에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여기가 정점입니다 했을 때 다 팔고 다 같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수익 내셨네, 아이고 윤 대표님 뭐 맛있는 거 뭐 드시러 가실까? 그럼 윤정두가 아이 그러죠, 드시러 가시죠. 그래놓고 또 윤정두 지가 내요 돈은 또. 아유 오지랖만 아주 기마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게. 지금 10월 달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11월 달에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12월 달 포트폴리오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대단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넣어놨어. 92,900원에 그것도 11월 말에. 어지간한 사람 아니고서는, 로봇 관련주도 몰빵하세요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한미반도체 비중보다 높은 10%로 이렇게 채워서 들어갈 수 있을까? 어지간한 몰빵하세요 이런 사람 빼고는. 근데 윤정두는 냉정하단 말이에요. 수익 날 종목에 대해서 비중 채워놓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방 들으시는 분들이 잘 따라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이 저점에 재편입하고, 그리고 다시 이 고점에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그걸 다 놓치시고
우린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데 나 고점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면 돼? 뭐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몇 번 움직이다가 고점 넘기고 뭐 했는데 결론은 맨 끝에 어느 시점에서 꺼질 거 아니에요? 깨질 거 아니에요?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랬는데 뭐 냅두면 가겠지. 이렇게 돼서 2차 전지 7월 말에 정리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료 전문가 필요한데 그 유료가 윤정도 같은 유료여야죠.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서 떴죠? 떴습니다. 그러면 종목 검색기에서 뜬 종목군들을 한번 봅시다. 저 진짜 종목 검색기에서 저런 종목이 오늘 기준에도 떴는지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니까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23일자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이건가요? 23일자가? 오케이. 그래서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에 가장 최근 거 14일부터 정도에서 설정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잠시만요. 일단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검색기 기준에서 나온 종목군들은 저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 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응? 그죠? 오픈해서 올려드리고 방송 가서 오픈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 검색기를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윤정두가 조금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저는 캡처를 18만 원 해드리고 문자를 19만 원대 초반에 내드리고 19만 3천 원 해드리고 그게 22만 원 갔으니까 뭐 거기서도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17만 5천 원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HLB 3만 6천 원대에서부터 14일부터 나와서 15일 또 16일 아니라 18일이죠. 변동성의 확장.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15일 날 92,500원에 캡처 아니야. 89,000원, 9만원에 복제된 거예요. 18일 기준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18만 700원. 아니야. 얼마? 17만원에 띵동 매수한 17만 5천원. 그러니까 검색기만 갖고 계셔도 뭐 에코프로 이런 경우에도 탈퇴 저진이 계속 형성되다가 결국은 위로 쫙 뻗어 올라가는 흐름들. HMM 같은 경우에도 16,430원 아니야. 16,000원에 뜨고 17,500원. 그러니까 1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7,850원. 두산로보틱스 18일에 또 뜨죠. 10만 원의 기준 아니야. 그 이전에 뜹니다. 얼마? 95,600원에. 결론은 이렇게 떠서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주는 이런 멋들어진 두산로보틱스를 장 막판에 확 당겼죠. 또 시간에 의해서 4%를 더 들어올렸어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를 저평가니까 사세요, 성장주니까 사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익 범위를 잡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무엇이 그렇게 잘난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잘났니? 윤정도 마음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으니 아주 멋쟁이네. 19일자 기준에, 화요일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800만 주만 터져도 오늘 변동성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움직일 수 있다. 갭상승이 종가가 4%로 끝났기 때문에 갭상승이 분명히 나오겠죠. 신뢰도 부분도 매우 긍정적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신뢰도 부분도. 그래서 일단 그 두산 로보틱스가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대금 1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7,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4.08, 그리고 블루 엠텍이 상한가인데 신규 상장주에서 혼자 못 갔던 종목이죠. 블루 엠텍이. 근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서 라이브 방송에서 코멘트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블루엠텍 상한가. 시간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14만 3천 주. 안타깝게 거래가 좀 모자라요. 14만 3천 주. 우리 거래에 안 맞아. 시간의 거래 나누기 3 곱하기 100이거든요. 결론은 500만 주 터지는 게 벅찰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800만 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갭상승 나오고 나서 흔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갭상승의 음봉 혹은 살짝 들어올렸다가 밀리면 일단 차익 실현 절반 이상을 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혹은 전량까지도. 응? 그렇게 하고 대처할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문자 보시면 정확히 이것만 보세요. 교육의 기준에 2%에 얼마 5만 7천 원, 5만 6천 원대여서부터. 하루에 문자 나가면 막 이렇게 4통씩 나갑니다. 비중 계속 채우라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자 안 채우신 분들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21일 날 매수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차익 실현 나가요.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첫 번째. 그 다음에 22일 날 지금 전량 차익 실현 몇 번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22일 날 또 공격적인 매수 6만 5천 원, 6만 3천 원 계속. 22일 날도 문자 많이 나갈 땐 10대통 나갑니다. 지금 21일 날의 기준에 여기서 6만 원의 기준에 5%로 늘렸으면 6만 원 평균 단가 아니죠. 그 밑에죠. 어찌됐든 6만 원에 5%로 늘렸는데 그때 기준부터 지금 주가는 11만 2,200원이니까 12만 원 올라왔다 치고 더블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져도. 처음에 교육용으로 2%. 그리고 22, 그 다음에 23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0%의 비중으로 늘려드립니다. 11월 말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중을 내년 1, 4분기까지 봅니다. 비중을 늘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12월 달 주력 포트폴리오로 채웁니다. 그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우리는 10%를 채웠는데 그게 92,900원이에요. 92,900원. 거기서부터도 얼마? 2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20%가 올라온 겁니다. 그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그 이후의 흐름에 11월 30일 89,000원, 86,000원 또 12월 5일, 4일, 5일 79,800원 뭐 이탈이 됐잖아요. 79,500원, 82,500원 뭐. 그 다음이 12월 6일, 12월 8일, 12월 11일, 12월 12일 그리고 12월 15일 금요일이죠. 12월 15일 금요일에 87,500원, 88,500원, 89,300원, 92,500원, 94,000원까지. 아주 못 떨어지게 5번의 문자 나갑니다. 이 5번의 문자의 비중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비중 없으신 분들 채우세요. 근데 정회원님들조차도 흔들려. 그렇지 않으면 윤정도 회원이 몇십만 명 되게 활동을 23년 했다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왜 두산 로보틱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상한가 못 가요? 옆집은 상한가 같다는데. 얘기했잖아, 2가지 부류라고. 아예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처럼 명확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고평가입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셔야지 얘가 로봇 주고 얘가 끝내주고 그거는 보도자료, 신문 기사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이 압니다. 증권사 가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엔비디아 잘 나가는 거, IT 잘 나가는 거, HBM 잘 나가는 거 누군 모릅니까? 근데 윤정도가 완벽하게 해석해 드리잖아요. HBM의 지금 수요가 보고서에서 나온 뭐 수요가 내년에 몇 프로 증가할 거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의 5월 25일 날 26% 갭상승에 29% 상한가 수준에 우리나라 등락범위 기준에서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애가 그 종목이 그렇게 간 이후에 실적 범위와 그리고 GPU에 대한 수급. 거기에 11월 달 들어서 MS사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메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전부 GPU, 고사양 GPU 필요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HBM의 성장성이나 매출 기준이 확장되고 있는 거. 확장된 것이 가시적인 거.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 삼성전자와 애플이 또 내년 출시되는 1월부터 출시되는 모바일에 전부 탑재하겠다. 그렇게 돼서 낸드까지 물량이 확장되는 거. 거기에 그 부분에 PCB 업체들의 변동성의 확장까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뭐 공급 가행이네 아니네 그런 엄한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나 2차 전지에 대한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아. 근데 들여다보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유통 물량 그런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결론은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그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몇 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15조짜리에서 몇 천억 가지고 주가가 15조. 아니 3분기가 적자인 회사예요. 3분기 적자인데 순이익이 15조다. 아니 시가총액이 15조다? 근데 거기서 더 가기를 바란다고? 미친 거지. 그거는 오버슈팅이 한 차례 더 나온다 할지라도 꺾여질 때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박순혁이는 끝내주는 회사니까 38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7월 말처럼 2차 전지 정점 찍고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아름 올라가는 거 그 힘은 주도주하고 비교할 바는 안 돼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년 2월에 MSCI 지수 편입되는 거,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2조 7천억이니까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더 들어올리면 내년 2월 기준에 4, 5조 원 시가총액을 넘겨서 MSCI 지수 편입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요건 기준에 이제 거래소 쪽의 기준들, 그 기준이죠. 그쪽에서의 유동성에 보호해수가 풀리고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편입이 되더라도 그 비중이 높은 거지. 보호해수가 걸려있는 건 유동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동 비율이 없을 때는 편입 제한 부분도 있고 편입이 된다 할지라도 비중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건 그 설명을 못 알아듣겠으면 윤정두가 설정해드린 내용만 보시란 말이에요. 15일자에 다시금 말씀드리면 15일자에 이미 우리는 주력주 10%를 채워놓은 종목에 87,500원, 88,500원, 89,300원 신고가 찍고 8만원대까지 밀려 있다 보니 그게 버거웠던 거잖아요. 옆집은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옆집은 곡소리 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얼마? 95,000원, 98,500원, 98,800원, 99,800원, 107,000원.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내리치고 날아가죠. 107,000원, 101,000원, 102,500원, 105,500원, 106,500원까지. 내리 매수. 그냥 막연한 몰빵이 아니라 얘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는 거. 펀더멘털적으로는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 이거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적자인데. 내년까지도 적자인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수급이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이거예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뭐가? 아니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만 연기금이 때려 사냐 이거야. 그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잡아들였죠. 지속적으로. 결론적으로 15일날 9시 49분에 두산 로보틱스 46,550원. 언제? 11월 15일에 46,000원. 저 때가 딱 샛배령 떴을 때예요. 샛배령. 일봉상으로 샛배령, 또 주봉상으로 망청. 그러고 나서 지금 이 4만원대에서 더블 난 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예요? 159,600원에 지금 18만원이죠. 그렇게 악을 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리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세요라고 해도 과금까지 하신 분이 안 따라갈 거면은 뭐 하려고 같이 있냐고 방에. 그래놓고 엉엉 울고 그래놓고 IT는 못 간다고 하고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 IT가 축포를 터뜨리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IT가 못 간다는 말이 되냐고. 그런 엄한 소리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익을 내도 이게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대 산 HP, SP가 51,700원 시간을 찍고 또 정규장에 51,400원 찍자마자 확 밀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그래도 3만원대 편입한 가격 대비해서 30% 수익이에요.
그리고 수익 확정을 진 것도 아니고 더 간다.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데 아 고점 높였다. 고점을 놓쳤다고 엉엉 울어. 그럼 되겠냐고. 그게 고점 놓친 거야? 욕심쟁이들. 어? 그냥 겸손 떤다고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이래놓고 결국은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 욕심만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인드 컨트롤만. 나 놓쳤어. 아니야. 두산 로보틱스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비중 2%에서 계속 들어가다가 6만 원 수준에 얼마? 5%로. 5%가 작은 비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얼마? 10%로. 그게 얼마? 8만 원대. 거기서부터 30% 이상 수익이 그게 작은 수익이에요. 거기에 차익 실현 재편입을 계속했는데 12월 15일 날 두산 로보틱스 92,800원에 뜹니다. 응? 그리고 얼마 지금? 11만 2,200원. 시간에 얼마 올라온 거야? 2만 원 올라왔어. 20%가 우스워요. 12월 15일 날 이 가격에만 들어가셨어도 우리는 8만 원대 들어갔잖아. 근데 이 가격에만 들어가셨어도 결국은 12월 18일 하루 만에 20% 수익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9만 원부터 줘. 응? 접속 인원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 늘어나. 접속 인원이.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접속 인원 늘어났으면 좋아요를 안 눌러요.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이게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응? 지금 생방송이에요. 미국장 허벌나게 좋아. IT 주들 미친 듯이 좋아. 우리 IT 비중 높잖아. 거기에 두산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금요일 날도 89,000원대 검색해 또 뜹니다. 그리고 12월 18일 00시 18분에 그러니까 21시부터 일요일 날 21시부터 4시간 교육해드린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라고. 그러고 나서 12월 18일 날 두산 로보틱스 9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준 거래량을 못 맞추고 맴돌다가 오후장 늦게 막 거래를 크게 터트리면서 들어올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30만 주 정도 나오던 게 대부분 다 줄어서 10만 주 수준으로 마감됐어요. 매도가. 2차전 연기금에서 소폭 매수를 했고 투신에서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뭐 내년 2월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MSCI 지수 편입된다 그러면 액티브 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눌림목 이용해서 잘 편입하고 오버슈팅 나올 때 차익 실현하고 또 눌림목 이용해서 또 편입하고 어느 날은 더 높은 고점에서도 편입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한 그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다. 아무리 공매도가 없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한 텀 쉬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2월 18일 14시 51분 103,000원 VI입니다. 발동하고 나서도 쭉쭉쭉 16%까지 올라가죠. 편입되고 11.74%. 14,100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94,500원에 붙여야 됩니다. 94,500원. 95,000원 수준이 아니라 재진입이잖아. 94,500원 정도에 들어온 매수 사인이. 내일 기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시장 조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시장 조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빼야 돼요. 얘도. 뭐 우리가 주력주라서 있는 물량 가져가지만 뭐 안 들어가 있죠. 투자 주의나 이런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는 시장 조치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기 과열, 뭐 지정 예고에 관련된 뭐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에 투자 경고, 예고, 투자 주의, 그리고 투자 경고 설정. 결론적으로 800만 주로 거래량을 조금 낮춰드렸는데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800만 주의 기준에 동시효과에서 8만 주 정도 실려줘야 되는데 그건 실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80만 주, 160만 주, 24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인데 시간에서 4% 강세를 띄었지만 거래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 거래가 좀 더 수반되는지 프로그램에서 수급 들어오는지 연기금에 혹시
추정치 추이가 형성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장 첫날 모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지 혼자 연기금 혼자 매수를 합니다.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매수했구나만 확인됐으면 된 거예요. 근데 음모론을 펼친다면은 아니 저거 두산그룹하고 뭐 있어? 왜 아무 종목 또 안 사는데 신규주 아무도 안 사는데 얘만 사? 로봇 관련주? 아니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안 사는데 왜 얘만 사? 그리고 이날만 잠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에서 누적 수급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기타 법인은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얘는 이제 수급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기타 금융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탁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외국인 다 팔죠. 기관 다 팔죠. 기관이 연기금 잔고 빼고 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 340만 주 판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유통될 물량은 대부분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2%대 수준뿐이 없기 때문에 그 2%대 수준의 물량이 130만 주 정도 나가도 가벼워지고 나갔다가 두 번 다시 안 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표방하는 인덱스 쪽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한 번에. 그리고 기관들 쪽의 기준은 연기금만 샀는데 연기금 이외에도 이제 투신이나 이런 쪽이 살 수 있는 위치가 됐죠. 기존 물량 차익 실현한 거고 쟤들 바보야 매매를 잘 못해. 아니지 외국인이 한 명이냐고. 기관이 한 명이에요. 수많은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차익 실현할 쪽은 차익 실현하는 거고 여기서라도 신규 편입해서 MSCI 지수 편입되니까 패시브 자금 유입될 테니까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다든가. 근데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없어요. 19.99% 그리고 위에 거 해서 25% 정도 수준인데 25%의 나머지는 보호해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 규모에서 다시 비중을 나눠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얘도 몇 천억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가총액 몇 천억 굉장히 크지만 그 엄청난 몇 천억이 아니라 찔끔. 그래 결론은 심리적인 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덱스 쪽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이외에 뭐 액티브도 미리 들어올 수 있고 그 수급 부분 그 수급 범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근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걱정했던 게 뭐예요? 요 이틀 동안의 흐름의 거래는 수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이건 아닌데. 그나마 연기금의 누적 수급은 나갈 물량이 아니에요. 4% 수준. 6,480만 주짜리에 270만 주니까 4% 수준이 그건 단기적으로 나갈 물량 안 합니다. 그거 나갔다가는 난리 나죠. 그잖아요. 70여 군데 연금과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4대 연금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변동성 매매를 했다? 이걸 추세 매매도 아니고 변동성 매매를 했다? 단기적으로 팔아버린다? 아니 우리가 투기 매매하라고 우리의 소중한 국민연금 맨날 적자라면서요. 준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건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어요. 하여간에 의구심이 좀 드는 위치라는 거죠. 의구심. 그 의구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왜 두산그룹주만 샀나. 근데 그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수익이 목적인 거지 이 시장을 개선시키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대인이나 빠떼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시장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시장 개선 지들이 뭔데 시장 개선을 해. 멀쩡한 시장을 왜 개선하라는 거야. 공매도 아무 문제 없는데 걔네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지. 아니에요.
결론은 걔네들이 진짜 소박하신 분들을 악용을 해서, 악용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아니, 소박하신 분들을 현혹을 시켜서 쥐들 배 불리는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 책 팔아먹고. 응? 10,000권만 팔아도 수십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못된. 응? 그러니까 뭐 그쪽은 그쪽이라고 치고 우리는 우리 쪽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볼 때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준만 놓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럴 것이야. 그러길 기대해. 그건 안 돼요.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연기금 나갈 수 없는 물량, 아주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나갈 수 없는 물량 연기금이 파킹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에 액티브 쪽의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량 소진될 만큼 다 소진됐다라고 보거든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보호에서 뭐 안 묶여 있는 물량 중에 그 상태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편입 그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일날 종가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전에 매수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편입이 된 시점, 그 시점에 그 비중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게 9만원, 8만원대일 때요. 9만원, 8만원. 그럴 때 저 11만 6천원, 13만 8천원 설명드릴 때 다들 콧방귀 꼈죠. 갭이 나올 때가 저게 8만원, 9만원 수준이에요. 응? 근데 저런 목표 주가를 드리면 다들 콧방귀 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냥 한 방에 11만 2,200원 올라오니까 와 11만 6천원도 올라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아까 그 방송화면이 요걸 써드렸을 때 방송화면이 요 갭이 나왔을 때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대 9만원 이하 뭐 이런 기준이에요. 요거 내일 투권 들면 13만 8천원, 내일 못 들른다 할지라도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쉬운 수익을 왜 못 내요? 장악형이 떴습니다. 장악 확인형인데 추세 이탈되거나 훼손된 거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견디시는 거. 그거를 마지막 교육으로 해드리고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고도 이게 지금 오늘 수익도 여기도 안 넣어놨네. 확 그냥 막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고도 결론은 일봉에서 보시면요. 이런 거에 패닉에 빠져 이런 거에 위축이 돼요. 일봉으로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일봉 이런 데 패닉으로 빠져요. 지금 다시 돌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패닉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는 없죠. 이러한 흐름에 진짜 미치는 거지. 예? 그런데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 들어올린 부분이 연기금 쪽의 수급 범위가 상당했단 말이죠. 그냥 자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 물량도 없는 쪽에 4%를 사재끼니까. 그 거래가 수반됐었는데 거래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꽝꽝 하고 맞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EBC에서 캔들 교육할 때 변동성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린 거고, 캔들 2개만 돼도 고점 대비의 인식, 바닥의 인식, 얘도 마찬가지예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바닥의 인식을 잡을 수 있다. 결론은 놓고 보시면은 97,900원 찍고 8만원 공방까지 나와버리니까 20% 수준의 조정이 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윤정도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재편입, 여기서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어요. 여기서도 15.7%나 찍은 거예요. 15.7% 찍고 밀렸는데 여기선 차익 실현을 못해서 하는 사이에 그러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고 스스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또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코멘트를 드렸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대전을 못했죠. 대응을. 그랬을 때 윤정도는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가져갑니다. 어지간해서 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2차 전지 기준처럼 가져갑니다. 그 가져가는 1순위는 IT입니다. 그것도 IT 대표주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 쪽도 가져가는데 그쪽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더 검증받아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할 수는 있지만 가져갑니다. 2차 전지처럼.
결국은 돌리니까 이 조정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10% 20% 조정이 되다 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거기다 변동성이 확장되니까 아니 두산로보틱스도 이 정도인데 이러한 엄청난 수익에서도 이 정도 밀리니까 숨을 못 쉬는데 나머지 종목은 어떻겠냐고.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HPSP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주고 금요일날 말 같지도 않게 고점 대비해서 10%가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패닉인 거야. 그렇다고 손실이냐? 에이 뻥쟁이들. 신규 가입자가 뭐 막 진짜 하루에 100명씩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신규 가입자가 하루에 10명씩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전에 갖고 계시던 물량이고 이런데 수익 내신 물량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흘러나왔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새벽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쪽이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죠. 엔비디아 지금 $500 공방이라니까. 신고가 목전이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응?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하이닉스의 기준. 하이닉스 이번 달 안으로 15만 원 넘긴다고 봐요. 사상 최대치고 좀. 왜 못 넘겨? 글로벌 시장이 다 넘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만 못 간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가 빵하고 튕겨지는 순간 지수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수의 의미 하나도 없어요. 지수 뭐 해봐야 시가총액 비중 높은 IT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움직이죠. 이러한 흐름들 뭐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얘도 거래가 터질 때만 빵 터지고 이렇게 거래가 없이 눌리다 보니까 힘겹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여기서 힘겨웠고 눌릴 때 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만 원 전후에서 걱정 마십시오. 누적 수급에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좀 부담이 되니까 좀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렇게 돌려서 요거 좀 찍고 요 고점에서 또 16%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이런 종목은 안 해도 돼요. 왜요? 아니 우리 주력만 해도 돼. 그 주력에서조차도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주력에서조차도 두산 로보틱스를 넣어놨어요. 11월 달 포트 지금 17% 수익이잖아요. 11월 달 포트.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여기에 없는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HPSP,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다 수익인데 이 계좌에는 포함을 안 시켜놨죠. 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놓고 이거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놓고 결과물만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10%의 비중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보다도 높게. 대신에 한미반도체가 5%지만 하이닉스가 45%, 그리고 삼성전기 10%, IT를 60%. 이렇게 포트 비중만 채워놔셔도 이번 달 말까지 저거 가상계좌 1억 계좌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10%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상한가 주세요. 상한가 드린다니까. 근데 얘네에서 수익부터 잡아내고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기다려라 뭐 참아라 이게 아니지. 에코프로 설명을 드리면 에코프로의 수급 범위가 3월 23일 날 엄청난 수급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2차전 전체예요. 배터리 있는 애들 도망가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윤정도 혼자서 이 기준에서 결론은 요 흐름이 적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라 그랬어요. 이게 플러스 9%에서 15시 이후에 급격하게 밀려서 마이너스 10%까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9%일 때 49만 5,500원 곱하기 2,600만 주 그러면 13조 수준 40만 원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10% 그러면 40만 원까지 밀렸던 종목인데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갑니다. 여기서 윤정도는 정점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정점이려면 거래가 이따만큼 터져야 되고 돌리지도 못하고 음봉으로 그대로 이만큼 깨져 내려와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알고리즘 매매 오류, 중간 공백이 빵 터지다 보니까 쏟아지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거기에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해지 물량, 매도 이런 부분까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양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까지 밀렸다가 종가만 다시 잘 돌려놓은 거예요. 이수왕 마찬가지 이 당시 기준에. 3월 23일 다 기억을 한다니까. 3월 23일 28.90 상한가 수준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81까지 장중에 훅 밀렸다가 다시 돌린 거예요. 종가 기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학도 있나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볼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중요한 거지. 이수학 이런 애들보다. 순간 거래가 터졌다에 거래가 없잖아요. 신규 상장하고 인적 분할하고 잠시 번쩍했다가. 그럼 안 된다는 거고. 이 23일 날 29.69 상한가 수준에서 5.75까지 하여간에 그 강보합 수준과 확 밀렸다가 종가만 다시 돌린 거예요. 에코프로 BM 얘도 마찬가지. 22%인가 그럴걸요. 거기에서부터 22.95 맞죠. 거기에서부터 강보합까지 밀렸다가 종가를 10%로 그나마 위에서 끝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저점 21만 원으로 기준 잡으면 4월 10일까지 13거래일 정도 되는 시점에 50% 가까이를 돌린 겁니다. 50% 가까이 돌린 게 아니라 50%의 수익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40만 원에서 82만 원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러한 변동성의 기준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내라서 아니라고. 지금의 기준이 저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니 상한가도 가는 그런 종목군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0% 15% 밀려있다.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남들처럼 뭐 무슨 지하실 끌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결론은 두산 노보틱스뿐만 아니라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도 패닉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설마 패닉은 아니시겠죠? 이러한 훌륭한 흐름에서 왜 두산 노보틱스의 이런 수익 범위를 다 놓치시고 주봉 기준에 이런 개별된 목표 주가를 왜 놓치세요? 거래가 일단 월요일은 터져 있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 누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핫한 종목이 늦게가 아니라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거를 왜 놓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0빼고 이벤트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0빼고 이벤트는 교육입니다. 교육 기준에 쇼핑몰 여기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교육이 나와 있어요. 윤정도 교육 상품이 110만 원짜리 막 여러 개, 뭐 99만 원, 66만 원, 막 110만 원. 저거를 돈 주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0빼고 이벤트 90% 할인해서 550만 원 9강이죠. 한 강당 9시간 110만 원짜리 교육인데 9시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드립니다. 그 커리큘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 거기 보시면 1강, 2강, 3강, 4강, 5강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도 누르시면 또 상세 페이지로 가요. 그러면 저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과금을 하고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나 교육받고 싶어요. VOD 주세요. 도서 주세요. 그럼 결론은 90% 할인해서 드리고 문자 2주 리딩 해드리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매수 매도까지, 두산 로보틱스죠. 매수 매도까지 다 잡아드리고 바로 결제하기 누르셔서 바로 결제하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흔적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문자를 바로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일요일날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 듣고도 종목 못 잡아내시고, 나는 그냥 윤정도 믿을래. 윤정도 네가 알아서 나 수익 좀 내줘. 그럼 회원가입 하세요. 그럼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은 교육 상품 550만 원 상품 다 무료예요. 다 드려요. 아낌없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수익 좀 내봅시다. 계좌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계좌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뭐 변동성 종목에서 에고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이런 걸로 상한가 잡아내 봅시다. 제발 좀 나 상한가 한 번만 잡게 해주세요. 우린 맨날 잡아. 맨날 잡는다고 우리는.